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강의 내용은 미분입니다. 저 미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귀에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정작 고등학교에서는 미분을 배우지 않습니다. 미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미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용한 단어는 어떤 특정한 의미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곳저곳에 막 미분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즉 모호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미분이라는 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단어를 쓴 게 첫 번째 미분 가능하다에 나오죠. 그건 미분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그냥 미분 가능하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단어를 쪼갤 수가 없어요. 미분과 가능하다를 쪼개면 안 됩니다. 그냥 differentiable, 그것을 미분 가능하다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단어들은 수학적 단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학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상어를 수학적 내용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골라서 사용할 뿐이고, 그러면은 그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 어휘의 본 뜻은 수학으로 도입할 때 뜻은 버려버려야 된다고 했죠. 버리고 단지 소리만 빌려다가 그 소리의 뜻을 수학에서 따로 정의해 주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그걸 분해해서 이런 게 가능한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떻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미분계수 배웠죠. 역시 명사입니다. 미분계수는 역시 쪼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돌멩이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분계수는 뭐였죠? 극한값이었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x-a분의 fx-fa가 a에서 수렴한다가 미분 가능하다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분한다가 있습니다. 미분한다, differentiate, 미분한다. 미분하는 거 뭐죠? 잘게 쪼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진 함수의 또 함수를 구한다가 미분한다였습니다. 본래의 뜻이 다 사라졌죠. 세 가지만 배웠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 이 책 제목이 미적분학, 미분적분학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칼큘러스의 번역어입니다. 칼큘러스의 번역어예요. 그러면은 자, 미분이라는 저 독립적인 두 글자의 단어는 뭐냐? 일단 명사입니다. 미분은 명사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한영사전에 찾아보니까 미분 이래가지고 differenti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야? differentiate, 아까 말씀드린 미분한다였죠. 미분하다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명사형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뜻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미분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럼 자, 영어의 differentiation을 번역하기를 미분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한국어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그럼 이거의 원래 번역은 수학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분하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 혼동이 없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명사형이고요. 이거는 그냥 just 명사입니다. 뭐죠? differential입니다. differential. 물론 differential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차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 원래의 뜻은 잊어버려라 이거죠. 뭐냐?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어디에서? 수학에서. 이것을 수학에서는 미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그 미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미분이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려면 함수가 하나 있어야 돼. 실변수 함수가. 실수변수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 실수변수 함수에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었겠죠. 그러한 독립변수의 미분이 있고 종속변수의 미분이 있습니다. 즉, 미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변수의 미분이 있고 종속변수의 미분이 있다는 것까지. 그럼 독립변수의 미분은 뭐냐? 독립변수의 미분은 일단 어떤 실수든 취할 수 있는 독립변수다 이겁니다. 종속변수의 미분은 뭐냐? 종속변수의 미분은
독립변수의 미분의 값, 독립변수의 미분이 실수라고 했죠. 독립변수의 미분이 결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종속변수가 종속변수의 미분입니다.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먼저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함수가 어디에선가 미분 가능한 실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미분의 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함수 f가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제시하면 자동 독립변수는 x가 되고 종속변수는 y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독립변수의 미분 dx는 이미 실수를 갖는 독립변수고, 조금 설명이 모호합니까? 그러니까 dx는 뭐 결정되어진 게 없고 dx는 아무 실수나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 할 때 이게 아무 실수나 취할 수 있듯이 dx도 아무 실수나 0.1, 0.02, 뭐 마이너스 0.9, 파이, 100분의 1,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 실수나 취할 수 있는 독립변수다. 이게 왜 여기다 그냥 느닷없이 독립변수냐? dx와 dy를 구분하기 위해서 dx와 dy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dx는 먼저 아무 값이나 취할 수 있는 변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ifferential of x, 그래서 dx 글자 문자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저게 그냥 하나의 실수를 가리키는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실수. dx 어떤 실수, 아무 실수. 그런데 이때 종속변수의 미분 dy는 독립변수의 미분이 결정되고 나면 dx에다가 뭘 곱하냐면 f의 프라임 a를 곱해서 이것이 dy로 정의되어집니다. 뭐 dy가 원래 이거랑 같았다가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에 짝대기 3개로 썼습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dy라는 실수는 dx도 dy를 결정하는 결정 조건이 되겠지만, 보다시피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냐도 결정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dy는 어디에서? a에서 얼마만큼의 독립변수의 미분에 대해서, dx만큼의 독립변수의 미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dy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은 어디에서와 독립변수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크기는 조금 안 맞겠다. 독립변수의 미분의 값이 얼마냐가 dy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독립변수는 x고 종속변수는 y죠. 그럼 독립변수가 dy를 결정할 것인데, 독립변수의 미분 dx가 dy를 결정할 것인데 어디에서도 결정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요. 첫 번째 dx가 얼마냐가 결정한대요. dx가 0.1일 때 뒤에 1에서 미분 가능하죠. 이 차함수는 어디서나 미분 가능하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1에서 dx가 0.1일 때. 두 번째, 역시 똑같은 1에서 dx가 마이너스 0.0 3일 때.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때 dy는 어떻게 될까요? 네, f의 프라임 1에서니까 1 곱하기 dx가 0.1이니까 0.1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이니까 f 프라임 x가 일단 2x잖아요. 그럼 2x니까 2x에 1을 대입하면 는 2 곱하기 0.1 해서 0.2가 됩니다. 이것이 dy죠. 무엇에 대해서? x가 1일 때 dx가 dx가 0.1일 때. x가 1이고 dx가 0.1일 때. 두 번째는 똑같은 1에서 이번에는 x의 미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만큼일 때 dy는
네, 생략하고요. f'1은 2 똑같고요. x의 미분이 마이너스 0.03이니까 해서 마이너스 0.06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x의 값이 가령 3에서 또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x 값이 바뀌었고 두 번째 상황에서 첫 번째는 미분은 그대로 똑같은 dx가 0.1일 때와 dx가 마이너스 0.03일 때 둘로 한번 나누어서 dy 값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dy는 어떻게 됩니까? f'3이죠. f'3, 6입니다. 6 곱하기 0.1 하면 0.6이 됩니다. 이때 dy는 역시 6은 똑같고요. 마이너스 0.03 하니까 마이너스 0.18이 되죠. 이와 같이 독립 종속 변수의 미분은 어디에서 dx가 얼마냐, 어디에서 dx가 얼마냐에 의해서 각각 결정되어지고 어디에서 dx가 얼마냐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결정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의 미분과 y의 미분의 관계를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있었어요. a가 있었어.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었어. a가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이게 FA입니다. 자, dx는 아무 값이나 취할 수 있다고 했죠. 가령 dx가 양이라면 이 정도가 dx가 주어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a 더하기 dx겠죠. 그러면 a 더하기 dx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입니다. 이것이 f of a 더하기 dx입니다. 우리는 통상 이 값과 이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함수값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델타 y라고 얘기를 하죠. 증분 AA 더하기 dx 마이너스 fa입니다. 자, y의 증분은 x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어지는 값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dx라는 것은 델타 x랑 별반 다를 게 없겠네요. 네,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과 미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dx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dx는 결국은 델타 x랑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 x의 변화량 dx, x의 변화량 델타 x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dx는 a 더하기 dx 마이너스 a 하면은 이것이 x 값의 변화량이니까 이걸 우리는 통상 델타 x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걸 실제 빼면 그냥 dx가 되는 것이고, dx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이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델타 x라 쓰는 관례 때문에 델타 x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dx랑 델타 x랑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델타 y는 이건데 dy는 어땠어요? dy는 뭐였어요? f'(a) 곱하기 dx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f'a는 기하학적으로 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게 f'a였습니다. 기울기에다가 dx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이만큼이 역시 dx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f'a이고 점 a, fa를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fa는 f'a의 x-a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자, 그 f'a가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이고 이것이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dx분의 이만큼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만큼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f'a는 dx분의 이만큼이었던 거야.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걸로부터 이만큼은 F'A 곱하기 dx였던 거라. 이것이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바로 dy, y의 미분이었던 것이죠. 아, 이만큼이라는 것은 바로 y의 미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d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dy라는 것과 델타 y라는 것은, 델타 y는 표가 안 나니까 빨간색으로, 이만큼이 델타 y였죠. 자, 그러면 접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A, FAS의 접선이라는 것은 그 점 근방에서 곡선에 가장 가까운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x가 0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 직선과 곡선이 거의 하나. 즉 델타 y와 dy의 차가 한없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델타 y. 예. 그래서 우리는 델타 y를 아니라 dy를 델타 y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함수 y는 fx를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가의 변동, 뭐 어떤 경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 결과값의 변화, 뭐 인구의 변화, 무엇이든 좋아요. 어떤 양의 변화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쭉 되어 오다가 A가 현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곡선을 따라서 스무스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것이 이 A 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오차가 막 이렇게 커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dx가 0에 매우 가깝다면, 즉 이 점이 A에 매우 가깝다면은 어떤 곡선이든 간에 이 접선은 그 곡선에 가장 가까운 곡선이 된다. 지금의 추세대로 뭔가 변화가 쭉 이어져 간다면 말이죠. 지금의 추세대로. 그래서 우리는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의 변화가 델타 y, 이것이 델타 y 이것이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야? 지금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dy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 앞으로 dx 이후에 f의 값은 당연히 fa 더하기 델타 y가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값을 어차피 모르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 모르는 거고, 따라서 델타 y도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델타 y가 얼마일지를 당연히 모르겠죠. fa 더하기 델타 d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당연하죠. 아까는 그림을 그려서서 그랬던 것이고, 이게 어디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곡선이, 지금까지 이리 되어 오던 곡선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갑자기 푹 꺾여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 훅 주저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미분 불가능한 상황은 어차피 예측 불가능이고, 그런 미분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럼 지금의 추세가 반영돼서 스무스하게 변한다라고 한다면은 곡선이 어느 거일지 모르지만, 즉 델타 y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dy가 가장 합리적인 추론 방법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델타 y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자, 여러분 답안지 쓸 때 반드시 등호로 쓰면 안 됩니다. 뭐 fa는 똑같지만 델타 y 대신에 dy로서 우리는 이 값을 뭐 합니까? 추론하겠다. 즉 근사값으로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fa 더하기 f'A 곱하기 dx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사값을 얻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얼마일 때 출산율이 뭐 0.9 이렇게 돼. 그러면 앞으로 얼마 후에 한 20년 후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겠고 초등학교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고 그래서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가 어떻겠고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DX는 임의의 실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합리적 선에서 이 부분이 좀 모호하죠.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인구 증가율로 볼 때 혹은 지금의 출산율로 볼 때 500년 뒤에는 혹은 1000년 뒤에는 자 지금 추세대로 가면 500년 뒤 1000년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멀죠. 너무 먼 건 DX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미분 가능하다. 지금 당장 미분 가능하다 할지라도 너무 먼 미래는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거죠. 출산율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미 실수기는 하나 합리적 선에서 너무 크지 않은 값에서 그래서 DX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DX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1 루트의 근사값. (101의) 근사값을 구해보자. 자, 우리가 흔히 근사값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소수로 표현되어진 유한소수로 표현되어진 값입니다. 근사값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한소수. 루트 101은 무리수죠. 루트 101은 무리수고. 그러면 저것을 소수로 표현하면, 소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죠. 그런데 저게 얼마쯤 될는지, 어차피 근사값이잖아요. 얼마쯤 될는지 하는 것을 유한소수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미분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근사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자 이것의 값이니까 이건 어떤 함수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함수를 쓰면 좋을까요? fx를 뭘로? 루트 x라 두자 이게. 하면 일단 f는 미분 가능하죠. 프라임 x는 2 루트 x분의 1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f의 101의 값이 궁금하죠. f의 101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101에 대해서 루트 100은 10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값이죠. 101에 가까운 제곱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제곱수는 100이겠죠. 물론 100.2 그러니까 F100은 10이죠. 10. F100은 10입니다. 100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값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1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10.1의 제곱. 네, 계산이 어쨌든 101에 더 가깝겠죠. 10.1의 제곱은. 그래서 그런 제곱수를 더 정밀하게 101에 가까운 제곱수를 택할 수 있으나 지금 이제 대략 얼마쯤 되는지 그냥 빨리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100에서의 함수값이 쉽게 얻어지게 되니까 F101을 100 더하기 1로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100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좀 왜곡되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가 100이야.
그럼 얻고자 하는 값은 101에서의 함수값이죠. 비율이 안 맞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에서의 함수값은 10이고요. 101에서 함수값은 몰라입니다. 몰라. 그럼 우리가 이 값만 찾으면은 몰라 값을 f101의 값을 알 수가 있겠으나 어차피 f101을 못 구하니까 이 값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접선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즉 접선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미분이라 그랬죠. 이 그림 표가 잘 안 나죠? 접선이 곡선에 너무 가까워서 이 부분을 확대했다 치고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접선은 이렇게 뻗어갔어.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101이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을 그리면 실제는 이게 델타 Y인데, 그렇죠? 모르니까 뭘 쓰겠다는 거죠? 이걸 쓰겠다는 거죠? 이게 뭐야? 접선 방향으로 얼마만큼? dx가 1인 경우에 변화량, y의 변화량은 델타 Y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접선 방향으로의 변화량이죠? 이게 dy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 가까워서, 그렇죠? 우리는 dy를 대신 써도 델타 Y에 가까운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고, 이것은 f의 100 더하기 델타 Y. 여기는 등호입니다. 델타 Y니까. 당연하죠. 이걸 델타 Y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뭘 쓰면 좋겠어요? f의 100 더하기 dy를 쓰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근사값으로. 그러면 1위로 올라갈게요. 이것은 f100은 10이고 더하기 dy는 얼마야? f의 프라임의 100 곱하기 dx가 1이니까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x가 2루트 10, 2루트 x분의 1이니까 10 더하기 여기 100 대입하면 되죠. 20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이 0오니까 0.05니까 이게 근사값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사값을 구하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뭐죠? 방법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10.05보다 더 정밀하게 근사값을 추론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100이 아니라 10.05가 되니까 10.04의 제곱을 찾아서 10.04의 제곱을 찾아서 델타 x를 여기가 dx를 더 1보다 더 작은 값으로 하면은 더 정밀한 근사값이 얻어지겠지요. 만은 대략 루트 101은 10.05에 가깝겠네. 이 정도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999의 10제곱의 근사값을 알아보고 싶다. 자, 아까 얘는 이것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일 것이고, 그래서 그냥 계산에 의해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은 미분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유한소수고 유한소수의 10제곱이기 때문에 참값을, 정확한 값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밤은 안 새더라도 몇 시간이면 이게 계산이 끝나겠죠.
그런데 빨리 이 값이 얼마쯤 될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근사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1.9999가 2에 가까우니까 2의 10제곱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1024인가요?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fx를 2x의 10제곱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렇게 두면 자, 당장 우리가 미분을 이용할 거니까 도함수식이 필요하겠죠. 10x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999의 10제곱은 f의 1.99999고요. 얘는 2에 가까운 수로 우리가 봐주면 f의 2 더하기 자, 여기서는 2로부터 마이너스 0.0001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x의 미분이 음인 상태야. x의 미분이 음인 거야. 나중에 x의 미분을 0.0001로 해서 빼주면 안 돼요. 결과에 똑같겠지만 어쨌든 방법적인 게 잘못됩니다. 미분이 음수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그래프가 10제곱, 짝수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그쵸? 대략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럼 그림이 좀 왜곡되겠지만 여기가 얼마야? 1.9999라고 합시다. 그럼 2가 여기 있죠. 2가 여기 있습니다. 자, 2로부터 마이너스 0.0001만큼 떨어진 이 값에서의 근사값을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2s, 여기가 2니까 2s 함수값은 뭐야? 1024고요. 이건 몰라. 그래서 이 길이도 몰라. 델타 y인데. 그럼 얘는 f의 2 더하기 델타 y인데 이것의 델타 y 값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근사값으로 f의 2 더하기 dy를 채택하겠다는 거죠. 그럼 f2는 2의 10제곱 dy는 f'x가 이거니까 10 곱하기 2의 9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0.0001이라는 거죠. 계산하면 1024. 자,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게 2의 9제곱은 여기 2를 나눠버리면 512죠. 512에 10을 곱하면 5120 곱하기 0.0 가로 안 쳐도 되겠죠. (0.0001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곱하면은 4개 어떻게 되나요? 4개 하니까 1023. 이게 0.5120이 되죠. 그렇죠. 0.5120이니까 점 688이 되나요? 맞습니까? 0.5120이니까 0.4가 되나요? 4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맞나 계산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계산기에 넣어서 한번 값을 한번 뽑아 보시죠. 물론 계산기도 근사값을 내놓겠죠. 이거랑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미분이라는 것은 독립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 대해서 독립변수의 미분이 있고 종속변수의 미분이 있는데 이 값은 아무 값이나 취할 수 있는 것이고 dy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f의 미분계수랑 dx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에 위치가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어떤 실수든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겠죠. 위치가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x 해서 통상 얘는 독립변수, 얘는 x와
dx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종속 변수, 이렇게 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그냥 함수의 미분은 사실 없어요. 의보다는 정확한 건 함수에 대한 미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dx가 있고 dy가 있고, dx는 아무 실수나 dy는 dx 값과 x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런 값, 이것이 미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바로 앞 단원의 연습 문제입니다. 106페이지 연습 문제 연습 3.8에서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뭘 이용하느냐 하면은, 일단 주어진 문제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를 모델링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언어로 막 일상 언어로 설명들이 쭉 있는 것을 수학적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모델링 되고 나면 이게 방정식, 두 변수에 대한 하나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정식으로부터 뭘 하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라.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 뭐죠?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했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반드시 풀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푸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수요일 맞죠? 강의실에서 11시인가요? 수업이 11시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